X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이 길벗, 이제 성인인데 좋은 데 한번 가야지. 아, 이제 20대인데 무슨 좋은 데야. 어허, 조선시대에 너 나이면 손주 볼 나이야. 야, 말이 되냐? 20살에 손주 보려면 10살에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가 10살에 또 결혼해서 애 낳아야 되는데. 에이, 형 빠가 아님? 이놈, 형한테 야라 그러고 빠가까지 얘기하더니. 됐고, 여기 진짜 한 번 가면 너 뿅 간다. 예쁜 누나들 진짜 많아. 뭐, 이상한 데야? 아이, 가보면 알아. 야, 여기야. 아니, 아빠! 뭐야? 아빠! 류신지. 아니, 뭐예요, 이게? 아닌가? 처음 보는 청년들인데 절 아세요? 아니, 엄마가 지금 아빠 찾던데. 지금 들어가면 곤장 3대고 1분당 1대씩 추가라는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전 자식이 없습니다. 하긴, 뭐, 결혼한 유부남이 이런 단란주점이 오면 거세를 시켜야지. 안 그래? 아주 저 터져야지.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비싼 술집에 무슨 돈으로 오셨을까? 아이, 그게 왜 궁금하시죠? 그냥 흔치 않으니까요. 뭐 상관은 없죠. 아, 아빠 카드 훔쳤어요. 이런 빠가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15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형 설정을 그냥 하라고. 아, 이게 형 설정인데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야가 나와버렸네요. 반말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웃음이 터져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이게 어쨌든 아빠인 건 맞는 거죠? 네, 아빠, 그 다음 형제인데. 그러니까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면서 이제 그럼 너네 무슨 일이냐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아빠, 그니까, 형제가 이제 어떤 그 술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덕적인 줄만 알았던 아빠가 거기서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자식들. 아, 모른 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까 길버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헬스장에서 그 운동을 하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볼일을 봤는데, 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헬스장에 무슨, 저기, 그, 변기가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물이 안 내려가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옆에 뚫어뻥이 있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이 이거, 응급처치를 다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똥밍아웃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지금 찝찝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길버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길버님 답변이 더 웃겨. 남이 막아놨다고 일르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진정한 고수의. 아니, 예전에 길보님은 물이 한번 넘친 적이 있지 않나요? 물이요? 네, 한번 넘친 적이 있어서 막 엄청. 이것저것 많아요. 많아요? 네, 이것저것 에피소드가 많은데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맞고 넘치고 이런 거는 흔하죠. 흔한가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분은 더 나아가지고 남이 한 것처럼 하게 되면은 칭찬도 받고 좋다고. 베테랑이군요, 베테랑.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딱 지목해서 일르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발견한 사람으로 내가 발견한 거다. 이거를 이제 한번 저도 그 헬스장에서 써먹은 적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이네요. 아니 이제 정희춘 연기 배워서 거기다 쓰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거 사실 솔직한 게 다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우실 땐 한번 써먹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랜트펑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1등으로 와주셨고 체스님이 대본 작업 직접 하시나 보죠? 대단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훌륭합니다. 항상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듯이 이 변기 굴을 막아놔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침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무튼 뭐 한 주가 이제 솔직히 이 똥밍아웃으로 끝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스님이 주말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러워서 지난 주말에는 막 체스님처럼 어디 놀러 간 건 아니지만 필동면옥이라고 해가지고 필동면은 유명하죠. 필동에 있는 이제 그 냉면 평양냉면 필동이 어딘가요? 필동이 저기 필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이에요, 서울. 을지로 쪽에 근처에 있는 데인데 그래서 거기에 또 괜찮은 그 충무로역이네, 충무로. 그래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카페 갔다가 필동면옥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마침 카페가 이제 그 필동면옥 근처에 있어서 갔는데 5시 오픈이라고 해서 5시 한 5분쯤 갔나? 그랬더니 줄이 한 거의 150명이 엄청 유명한 데군요. 네, 근데 거기 넓지 않아요? 넓은데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한 100명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앞에 이미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는 한 35분 정도? 그러니까 냉면 한번 싹 먹고 빠지는 타이밍에 네네네. 그래서 한두 분씩 빠질 때 그리고 이제 이 엄청 조그만한 이 2인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양쪽에 껴있는 테이블. 거기에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얼른 후딱 먹고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좀비딸 이거 좀 재밌다고 그래서 봤는데 요 근래 본 거 중에는 제일 재밌었다. 그 별점이 그러면은 한 4점? 그 정도요? 네, 5점. 그래요? 네. 5점? 그러니까 5점 만점에 4점? 뭐.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휴먼, 코미디, 가족 이런 영화를 그닥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재미없다가 아니라 굳이 영화관에서 뭐 돈 내고 봐야 되나 좀 이런 느낌인 거죠. 영화관은 뭔가 좀 그 사운드랑 그 뭔가 스크린의 그런 그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누리려면 뭔가 액션이나 뭔가 좀 막 판타지나 이런 거가 더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위주로 봤는데 좀비딸이 뭐 재밌다는 평을 들어서 또 웹툰이 뭐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봤는데 너무 이제 가볍게 보기에도 좋고 너무 좀 웹툰을 영화화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좀 요런 좀 좋네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뭐 엄청나게 기대하진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적절한 유머와 이 감동과 그런 스릴, 그러니까 좀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뻔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게 봤다. 훌륭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냉면은 몇 점인가요? 냉면은 저는 되게 상위권이거든요. 제가 평냉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함흥파인데 그래도 이제 평냉을 어떻게 좀 많이 먹어보게 됐는데 저는 거의 이제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드신 분은 난 뭐 또 다른 데가 더 맛있다 좀 하셨고. 근데 저는 원래 함흥파였는데 요새 평냉파로 좀 바뀌었어요.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이게 요새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 보니까 진짜 한 번씩 그렇게 슴슴한 게 땡기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필동 쪽은 이게 무슨 평양냉면이 의정부식이랑 장충동인가 뭐 거기식 두 가지로 나뉘나 봐요. 근데 여기는 의정부식인데 그 평냉 초보자분들이 드시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조미료가 들어가서 좀 쫙쫙 달라붙으면서 면도 맛있고 그래서 완전 슴슴한 그런 진짜 고수들 평냉 못 드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다. 훌륭합니다. 뭐 저는 그 지난 휴일에 뭐 대단한 건 안 했고 그냥 이제 기타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약간 좋아하는 곡을 약간 이제 편곡해서 하는 걸 좀 즐겨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는 못하던 걸 이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좀 레슨에 돈 쓴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가? 그리고 요새 그 길버님 뭐 공연 같은 거 그 기획 많이 하시는데 뭐 거기에
사전 MC 느낌으로. 아니, 브레이크 아, 타임으로 좀 네. 한번 이제 해도 되죠. 그래도 되죠. 아니 뭐 이제 뭐 꼭 뭐 굳이 거기서 오래 살려고 욕을 많이 먹기 위해서 뭐 한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나중에 써유님 불러서. 그 중간 그 휴식 타임 뭐죠, 그거? 인터미션? 인터미션 때 한번 또 이제 잠깐 해. 뭐, 그래도 되고요. 네. 왜냐면 인터미션이 저는 이런 공연도 괜찮은 게 인터미션이 의외로 심심해요. 아, 그러니까 막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술집에서 이제 기타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되죠. 술집에서 기타 치는 사람은 얼마나 뻘쭘한데. 뭐 얼마나 뻘쭘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막 엄청 돈 받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은 한번 이제 그런데, 이런 군중에서 한번 내가 데뷔전을 가져보겠다. 그런 것도 좋죠. 그럼 아니 전 체스님처럼 여기 블로킹해서 데뷔하셔도 되죠. 가만히 눈을 감고 데뷔하신 것처럼. 거의 그러네. 맞네요. 한번 알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랜트펑님이 영화 전문가 평점은 5.8인데 좀비딸이 네티즌 평점은 7.9로 높네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래 이거 웹툰을 좀 영화화하면 그 전문가 평점은 잘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웹툰이란 게 이 만화 작가들이 막 엄청 막 진짜 영화급으로 대단한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영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스토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건 제 취향이니까 절 믿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네, 아무튼 전 잘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제 또 채스님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요새는 좀 뭔가 기사나 이런 거를 그 주제로 가져온다기보다는 지난번처럼 이제 실제 현업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너무 막 AI 막 블록체인 이렇게만 하면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 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어떤 그 관계자분을 만났었는데 그 이제 이번에 9월 15일부터 이제 상생 페이백 제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뭐 10% 이제 할인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신용카드액을 더 이게 쓰게 되면은 이제 20% 정도를 이제 자기 쓴 금액에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이제 해준다는 그런 이제 내용의 그 중기부 어떤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많이 이제 그 쓰게끔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온누리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이었을 때는 거의 깡으로 이용됐거든요. 막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뭐 한 몇천억 뭐 이렇게 산 다음에 그냥 직원들한테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막 시장 가면은 이제 뭐 그 쓰다가 만약에 돈 필요하게 되면은 그 현금 깡한 데서 이제 현금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돌리는 행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서 골치 아팠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게 모바일 앱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아직도 뭔가 온누리 상품권 하면은 너무 이제 좀 속된 말로 약간 그 옛날 거 같다, 막 이렇게 힙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일 고민인 게 사실 MG 타겟으로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는 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상생 페이백 제도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솔직하게 왜 우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뭐 온누리 상품권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제 그 상생 페이백 제도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지원 대상은 2024년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이제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 그래서 본인 명의만 신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기간이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밤 12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산정 기준은 이제 그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 그래서 계좌이체, 현금 결제, 간편 결제는 삼성 애플페이 사용액만 실적에 포함. 그리고 이제 2025년 9월에서 11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 환급을 한다. 그래서 10,000원 증가했으면은 뭐 이제 한 20% 뭐 2,000원 이렇게 주겠죠. 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내용은 다음 달에
이제 15일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 그러니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생각하고 있는 무슨 페이에 이렇게 머니 있잖아요. 그 페이 머니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9,000원을 내면은 10,000원을 충전해 주는 게 이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데는 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뭐 사용 불가한 데는 당연히 이제 대기업 뭐 위주의 뭐 이런 이제 마트 당연히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에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썼는데 그때 쓴 게 있는데 차별점은 여기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약간 범위가 좀 좁다는 그런 게 있죠. 이게 사실 이런 할인 같은 게 저는 항상 보면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게 구조가 막 복잡하잖아요. 온누리에서 뭐 이걸 충전할 때 얼마를 뭐 할인을 해주는데 이제 은행이 달라붙으니까 은행에서 페이백까지 해준대. 그러니까 뭐 은행 이나 이 카드사들이 이제 이걸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는 뭐 빨리빨리 계산이 되겠지만 저같이 이제 좀 이런 거 계산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마를 할인을 받는 거고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해야지 이게 뽕을 뽑는 건지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도 처음에는 사실 이런 장치들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사용처도 이제 뭐 전통시장 뭐 이런 데서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이제 올드한 그런 느낌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행은 계속돼. 근데 사람들 관심은 없어. 이 남아도는 온누리 상품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깡에다가 이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양지로 올린다고 하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하는 건 좋은데 이 구조를 조금 더 좀 쉽게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랑 만약에 중기부인가요? 뭐 중소거 뭐 어디였죠? 중기부. 예. 중기부랑 은행이랑 협의를 해서 오고 가는 정산은 그 두 단체에서 좀 하고 고객은 뭐 딱 얼마 할인 딱 이렇게 좀 해주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그 두 가지 취지예요. 첫째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그랜드펑님이 작년에 실적이 전혀 없어도 신청되는 거죠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 기준이어가지고 뭐 어떤 뭐 땡땡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 실적이 없는데 그거 기준이냐 아니냐 뭐 이게 아니라 전체 카드 이제 우리 어차피 뭐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전산 시스템으로 다 이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체 카드가 이제 되는. 그럼 다 합산인가요? 합산 기준인가요? 예, 여기 합산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럼 증가분의 퍼센트면은 사실 그 증가분을 만족시키기가 사실 쉽지는 예,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을 이게 지금 정부가 경기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이걸 살리기 위함이에요. 너네 돈 좀 써라. 그러면은 쓴 거에 비해서 20%를 정부가 줄게. 근데 20%가 정부가 줄게. 근데 그 돈을 정부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알잖아요. 그 소상공인 지역 상권 살리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카페 사업을 되게 많이 이제 하셨었고 그래서 그냥 주면 또 대기업 가서 쓸까봐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충전을 해줄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시장 가서 한번 가서 써. 이게 사실은 이게 정부의 의도예요. 근데 그 접근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실 뭐 소상공인 뭐 살리기 프로젝트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지역 카페 때도 그렇고 지역 카페를 줬는데 결국에 내가 전통시장 가기 싫은데 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돈 줘도 전통시장에 내가 뭐 즐길 거리가 없다고 느끼면은 안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좀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해서 뭐 강제성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뺏는 것보다는 어쨌든 더 준다니까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면 좀 이렇게 그래도 쓰지 않을까? 이러면 접근은 되게 좋은데 잠깐 기란티펑님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작년 실적도 소상공인 실적이 되는 거죠가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카드액에 이제 증가분이
이제 실적인, 그러니까 제가 뭐 소상공인이고 아니고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썼어요. 작년에 월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뭐 소상공인 그 필요 없이 110만 원을 썼어요. 그럼 10만 원에 대한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제 충전을 해준다는 거죠. 그 온누리 상품권 앱에. 그러니까 써왔던 대로 더 쓰면 안 되고 더 이때까지 써야 쓴 것보다 더 써야 네, 되는. 쓴 것보다 더 쓰고 대신에 페이백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는다. 요게 이제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 요게 취지고요. 그래서 그린리프님이 뭐 요즘 제한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대중화하고 편리화하는 추세인데 온누리 상품권은 거꾸로 가네요. 예,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앱도 이제 주체가 작년에 비즈플레이에서 올해 조폐공사로 바뀌었고 네. 뭔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왜 온누리 상품권을 안 쓸까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상생 페이백 구조를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쓰라고 이제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든 거죠. 뭐 어쨌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 힘드니까 이런 다양한 잽을 날려보는 거.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는 그냥 다 줬고 이번에는 좀 네. 다른 방식으로 막 이것저것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뭐 어쨌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잽을 날려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드는 생각이 예전에 그 인천 이음카드 할 때 그때 막 무지성으로 15%인가 막 20%인가 할인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차 사가지고 이제 200만 원 막 환급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것도 이제 이번에 딱 기회가 됐을 때 신용카드로 가전 한번 싹 바꿔주면은 이제 1,000만 원 이제 들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을 환급해주는 거잖아요. 플러스.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거시기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온누리인데 이제 카드 쓴 거는 장소가 상관이 없고 어쨌건 그거 페이백 받은 것만 온누리로 받는 거니까. 네네네. 이제 만약에 좀 이번에 한번 그 기회를 노려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그랜트 펑님이 안 하고 말았어요. 아니 근데 여기 댓글창이 지금 너무 저주에 가까워서 아니 이게 취지가 안 하고 말겠네요. 복잡하네요. 탁상행정 제발 좀 이런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블로킹이니까 이거를 좀 더 좋은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지. 이거는 네. 당연히 이제 뭐 야 코인 하면은 나쁜 놈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제가 이게 좀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저는 이거를 이제 기존 이 소비에 플러스 된 걸로 하지 말고 기존에 내가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100만 원을 다 맨날 막 그 체인점 가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100만 원 중에 원래 전통시장에서 쓴 비중이 아예 진짜 0이었는데 10%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전통시장에서 썼다.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해서 뭐 20%를 페이백을 해준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더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더 써라. 근데 쓰는 거를 사실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겠어요? 다 무슨 대형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쇼핑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실적은 백화점에서 내고 이 온누리 상품권은 요만큼 20%만 내가 받아가지고 그만큼만 전통시장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더 살리는 거예요.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그 20%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막 엄청나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그 핑계로 나 옷 좀 사자. 옷 그 소비 늘어나면은 이만큼 뭐 온누리 상품권에서 쓴다니까 개이득이야. 그러면서 뭐 막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명품 사고 이러면서 또 차 사고 이러면 뭐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소비 그 전체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너 소비에 얼마를 그 그 소상공인에 쓰는 비중을 늘려라. 그러면은 뭔가 뭐 페이백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게 어떨까. 제 그냥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유, 거의 열변을 여기 이재명 정부와 한번 만나겠고 게스트 초청해야 될. 근데 또 여기 뭐 그랜트 펑님이 보셨는데 이제 신차 구입, 대형마트 등 실적은 제외. 그리고 월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라니 장난하나요? 이게 저도 이거 보니까 좀 이걸 음악 듣고 합시다. 어떻게 실적을 아니, 아무튼 지금 너무 과열됐어요. 지금. 네. 뭐 과열됐다는 게 재밌다는 거죠, 네. 주제가.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신청곡 기린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그 온누리 상품권의 입장에서 이거 그럼 이제 이 곡을 창의적이네.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 온누리 상품권을 쓰고 싶게 하고 싶은 거니까 네. 그 비와 박진영 씨의 나로 바꾸자. 네. 알겠습니다. 비와 박진영님의 나로 바꾸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잘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네가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 남자에게 미안하지만 그 자리가 탐나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도 알아 하지만 그와 있기에는 네가 너무 특별하잖아 너를 어떻게 대처니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기는 않는 것 같니 지금 내가 널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잘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네 남자가 누구니 널 이렇게 혼자 두고 다니니 나 같으면 자식 손자 생긴 후에도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아 Let me love you and hold ya 날 봐 지금 이 기회 다시금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임금 반지 바라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봐 내 눈 속에 비치는 네 미소를 봐봐 너를 어떻게 대처니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기는 않는 것 같니 지금 내가 널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잘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네. 나로 바꾸자. 듣고 왔습니다. 뭐랑 바꾸는 건가요? 온누리 상품권과 아. 현금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이제 기존에 신용카드로 막 쓰던 것들을 오늘이 상품권 나 좀 대신 사용해줘. 이런 느낌이죠. 아,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이 끊겼었군요. 예. 아, 그렇죠. 예, 중간에. 그때 뭐 저기 대표님 진짜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2주 만에 어쨌든 신청곡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좋네요. 자, 아무튼 뭐 나로 바꾸자 들으시면서 우리 지금 같이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도 좀 진정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어렵죠. 이런 거 사실 뭐 항상 지원해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누구한테 어떻게 뭐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민감한 문제죠. 네, 그래서 뭐 소비 쿠폰 이런 것도 막 이제 뭐 저소득층한테 더 뭔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이제 카드에 다 드러나면 또 역차별한다 뭐 이러면서 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정부 입장에서도 다 잘 챙기고 싶겠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저주하다 보니까 지금 청취자분이 10분이 들어오셨어요. 14명 지금 14명. 역시 저주 어디서 귀가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저주 방송 괜찮은데 14분인데. 네.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주제가 그러면은 왜 안 쓰냐?
네. 그래서 왜 안 쓰냐를 이제 그 각자 이유가 다 다르겠죠. 첫 번째가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다가 네.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받아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굳이 살라고 해도 10%를 그 할인받는다는 게 사실은 나에게는 큰 유인 동기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다 해당되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10%를 그럼 50% 할인이면 가겠느냐. 뭐 이렇게 역질문을 하면서 이제 왜 온누리 상품권을 안 쓰게 되는지를 좀. 저는 이제 그냥 명확해요. 온누리 상품권을 가맹점 중에 매력적인 데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주더라도 그거를 쓰러 거길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뭔가 제가 뭐 그 가맹점이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만약에 거기가 뭐 되게 유명한 뭐 랜드마크가 있어. 뭐 그러면은 랜드마크 가는 김에 뭐 잠깐 들러서 뭐 산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야구장에 가는 야구장 옆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서 쓴다든지, 뭐 이러면은 뭐 써보는 걸 고려해 보겠는데, 제 생활 그 반경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거 쓰러 거기를 간다? 저는 그게 어쨌든 교통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일 더운 날 움직이는 그 체력 소비도 그렇고. 누가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10만 원이요? 구두방 갈 거예요? 저는 심지어 아웃백 상품권도 한 번에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아웃백 상품권도 이게 받아놓고 그냥 진짜 생각날 때, 아, 맞다. 나 이거 아웃백 상품권 있었지 하면서 쓰지. 내가 아웃백 상품권이 있다는 걸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가 써야지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온누리 상품권 제가 쓴다 그러면은 그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길버님 얼마 전에 시장에서 저랑 한잔 하셨잖아요. 거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면 쓴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 근데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거기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같은 경우들, 서울페이 같은 경우들 갔는데 서울페이 뭐 제로페이? 그럼 이걸로 써야겠다 해서 쓴 적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쓴 적은 많은데 제로페이 쓰러 가야지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맹점 수가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져야지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넌 모르고 갔는데 여기 가맹점이야? 그러면 오늘이 써야지. 좀 요렇게 되는 게 솔직히. 여기 그랜트퐁 AI 답변이에요. 네. 딱 보니까 그 AI 어디죠? 첼로인가 그거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저조한 이유는 사용처의 제한성, 사용자 편의성 부족, 부정 유통 문제,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게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에 뭐 편의성 문제. 아니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이음카드를 어떻게 처음 썼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주안역에 이제 많이 다니는데, 네. 이음카드는 처음에 그거 할 때 거기 주안역이랑 이렇게 주요 장소에 그거를 막 설치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만들게도 하고 쓰는 법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저도 썼거든요. 10% 할인도 많이 해주니까. 온누리 카드는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나온 지 한 10년, 20년 됐나? 뭐 되게 오래됐잖아요. 아직도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사야 되고 어디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게.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온누리 상품권 사업을 한다. 그것만 알고. 그거는 홍보의 부족이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라 그러면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많이 가는 곳에서는 다 온누리 상품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써 있어요. 다 안 써 있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음카드 이런 것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받으면은 오히려 더 귀찮은 약간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받으면 더 귀찮아,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 이런 거. 긍정적으로 커버를 쳐주시던 옛날에는 저주를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어디 시장 같은 데 있는 옷가게, 뭐 신발 가게 이런데 A4 용지로 온누리 상품권 받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막 A4 용지 직접 쓰셔서 붙여놓는 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온누리 상품권 하면 되게 이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뭔가 이거 이미지도 이미지가 예. 그러니까 올드한 것도 있지만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게 사실 굳이 뭐 전통시장 막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요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나?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약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주는 2부까지는 끝내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3부는 무조건 긍정만 하셔야 돼요. 3부는. 아니, 왜냐면 2부에서는 왜냐면 이 방송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주제가 왜 안 쓸까잖아요. 왜 안 쓸까인데. 그러면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죠. 아니 1부도 상생 페이백 제도를 소개를 한다는 게 소개잖아요.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인데 갑자기 저주를 이 댓글까지 그러니까 이 방송이 너무 이 온누리 상품권 취지가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같이 좀 해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니까 홍보를 아까 기린님이 하신 어떻게 홍보할지를 얘기해보자가 취지였는데 이걸 귀찮다. 아니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제가 원래 체스님의 길본님이 이제 주제를 선정해 저희가 올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뭐 어떤 주제를 하면은 좀 조사도 하고 어떨 때는 미리 좀 생각 좀 해와요. 근데 딱 이 주제를 딱 보자마자 답답하다 정말.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고 아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 그만큼 좀 홍보 마케팅이 아직은 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거의 안 한 수준이고 이제는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방식이 이게 지금 좀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쪽보다도 그냥 냅다 돈 준다. 페이백 해준다. 좀 요런 식으로밖에 지금 어필이 안 된,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그래서 뭐고, 이런 거 어디서 사고, 이런 정보들인데, 그런 거는 이렇게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입 다물고 페이백 해줄 테니까 써. 좀 요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시기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랜트펑 님도 이제, 기린님 말씀처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상인들이 부정하게 이용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에 왜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서 상인들도 이제 깡을 이렇게 뭔가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쓰지 않은 이유는 뭐 사실 한 가지로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겠지만, 합쳐져서 생기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편의성과 홍보의 부재. 좀 그게 이제 좀 크지 않나. 그 중에서도. 빨리 노래를 들어야겠는데요? 네, 노래, 이제 노래. 제가 가져온 노래는 아이유님의 네모의 꿈이에요. 이게 리메이크 곡인데, 이제 유영석 작곡가가 이제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래가 좋아요. 그냥 네모난 것들, 우리 주변에 네모난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네모의 뭔가 꿈을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 곡 설명을 길게 하면 이제 음악 캠프처럼 돼버리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이제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들어보겠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스마트폰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회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웃음은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 봐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힘을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집은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서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듣고 왔습니다. 자, 듣는 동안 이 노래가 굉장히 평화로운 곡인데 그린리프님의 마음을 진정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 계신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항상 게리님 응원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니 주위를 둘러보니 진짜 네모 모양으로 가득하네요. 그러나 둥글게 못 살고 각지게 사나 봐요. 그러니 둥글게 못 살고 각지게 사나 봐요. 이게 사실 이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이 가사만 봤을 때는 이제 다 네모난 것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왜 사람 보고 둥글게 살라고 하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뭔가 좀 고찰? 뭐 이런 좀 느낌으로 해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유영석 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난 그거 보고 놀랬다. 나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외계인에 대한 얘기래요. 그래서 네모난 별에 사는 막 그런 이제 외계인들이 있는데 자기네 그 행성이 이제 망한 거야.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별로 이주를 하려고 보다가 지구를 이제 딱 발견을 했는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네모난 거에 익숙해지라고 이 몇만 년 전부터 계속 네모난 것들을 쓰게끔 세뇌를 시킨 내용이래요. 길번님이 왜 이렇게 노래 설명 길게 한 줄 아세요? 왜요? 오늘의 상품권 좋은 얘기 할 게 없어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그래. 어떻게 하지? 지금 사족이 엄청 긴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들어볼 주제 재미없을 때 자기 얘기 많이 하는 거랑 똑같아. 네. 어떻게 하셨지? 아니, 근데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만 놓고 보면 좀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작 이 만든 사람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해석이 또 나은데요. 네네네. 해석이 더 낫죠. 외계인보다 낫긴 한데 아무튼 뭐 얻어 걸릴 수가 있구나 느껴지면서 오늘의 상품권에 대한 이제 또 활성화 방안. 뭐 이제 할 시간도 별로 없어. 네. 아니 저 근데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길번님부터 노래. 이거는 사실 이런 좀 외화 벌이용으로 좀 많이 해야 된다. 외국인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뭔가 외국인한테 짬 때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통시장 이런 데 많이 투어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네. 무조건 가요. 막 한복 체험도 가고, 뭐 궁도 가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일수록 되게 우리나라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데 외국인들은 반대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심을 오히려 갖거든요. 그러려고 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왔을 때 교통카드랑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패스권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팔잖아요. 그럼 패스권에 온누리 상품권을 충전시켜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교통카드도 쓰고 전통시장 갔을 때 이걸로 그냥 다른 거 뭐 현금
뺄 필요 없이 그냥 그 카드로 계속 쓸 수 있게. 외국인 이름은 어떻게 해? 나 오늘이 싫다 해. 신세계 달라 해. 그왜 꼭 일본인이야? 아니, 이거 중국인이지, 중국인. 중국인 관광객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너무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각종 포인트, 기프티콘, 상품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온리 상품권을 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포인트, 기프티콘 상품권을 오히려 접할 일이 없어요. 외국인한테 기프티콘 선물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포인트는 더 갖고 있지 않을 테고.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온누리를 써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처음이니까. 다 써본 적 없으니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랜트 펑님이 이제, 아까 네모의 꿈 엉뚱한 내용이네요 하시고, 복면가에 나오는 유영석이지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원곡도 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랜트 펑님이 또 온누리 상품권을 동전으로 발행해서 지역 화폐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요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그 종이 형태가 있고 뭐 사실 동전 형태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요거 생산 자체를 실물을 줄이려고 하고 있대요. 이게 왜냐면 사과박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실물로 된 상품권들이 실제로 이제 깡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이제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좀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쪽으로 이제 좀 유도를 많이 할 거라고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제 느낌에 그랜트 펑님이 네모의 꿈에서 영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다 네모는 하니까 동전으로 발행. 동전으로 한번 발행하면 어떨까? 재밌는 발상이.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좀 약간 희망을 충주맨한테서 좀 찾았어요. 충주맨 같이 네. 그 공무원이면서 그런 유튜브를 사실 인플루언서죠. 그 인플루언서 덕분에 이 충주라고 하는 우리가 비교적 잘 모르는 그런 도시를 알리게 되고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에서도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재밌는 컨텐츠를 찍으면서 저는 약간 미션화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인증샷 이게 찍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페이백을 더 줘서 이제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쓰러 가는 뭐 MG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즉시 페이백. 그러니까 바로 할인을 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지 말고. 나중에 20% 그 필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거기서 더 먹게끔 해줘요. 우리가 술집 같은데 가서 보면은 거기서 막 다 먹지 이걸 받아가지고 그 가게 사실 또 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쿠폰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 말고 그냥 가면 그냥 페이백 다 때려줘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온누리 상품권 쓰면은 되게 싸네. 약간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한번 을지로도 힙지로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문화를 만들어야 저는 그거 좋아요. 제 취향에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걸 쓰러 또 온다고 막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열받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죠. 가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방문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그게 당연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온누리 상품권은 특정 가게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얻었다고 해서 여기에 또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딴 가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딴 가맹점 갈 수도 있는 건데 요렇게 하면은 거기서 얻은 거 거기서 그냥 바로 써버리고 서로 좋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시장을 갈 일은 잘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잘 안 떠올라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꼭 소상공인이 시장에 꼭 있어야만 소상공인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중요해. 아니 IT 소상공인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업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업종이 안 되는데 어쨌든. IT 소상공인도 있는데 IT 소상공인도 좀 온누리 상품권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업종이 안 될 게 아니라 되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꼭 시장에서 과일 팔고 뭐 생선 팔고 이래야만 소상공인인 게 아니라 맞네.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타트업도 하시는 분 많은데 그분들도 사실은 충분히 소상공인에 들어갈 수 있다. 그쵸, 맞죠. 그러니까 IT는 좀 뭔가 좀 부티나나? IT라고 다 부자가 아니다. 그럼요. 아니 뭐 창고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좀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 좋겠다. 두 분 의견
너무 이제 제 이 취향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리프님도 이제 드디어 화를 푸셨습니다. 맞아요. 현실감 있게 하면서 그랜트펑님은 이제 무엇보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고 그린리프님이 맞네요. 역시 기린님 소상공인 범위를 넓히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홍보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자꾸 페이백 이런 걸로 뭔가 하지 말고 저기 약간 동냥하듯이. 그러니까 브랜딩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 이상 이게 다시 이름도 좀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굳이 뭐 이 이름을 가져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브랜딩도 고민을 해보고 뭐 캐릭터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노출도 많이 시키고 친숙하게 만들어야지. 공공기관이 하면은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앱 아이콘도 되게 좀 약간 엄청 예. 좀 앱이 있었군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앱에다가 충전해준다. 앱에다가 뭐라고요? 앱에다 충전해준다고 계속 설명을. 아무튼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홍보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무슨 뭐 돈만 밝히는 막 사람들도 아니고 페이백 줄 테니까 써라 이거는 좀 그렇고 뭐가 더 편하고 어떤 가맹점들이 있고 그냥 페이 앱이에요 그냥. 이거는 페이 앱. 진짜 보기 싫어요. 저런 앱. 그러니까 UI가 너무 딱 봐도 그 별 고민 없이 만든 앱이잖아요. 옛날 상품권 앱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인데 저런 앱도 좀 예쁘게 요즘 느낌으로 말만 자꾸 MZ 세대를 타깃한다고 하지 말고 저런 그런 좀 보여지는 거에도 좀 그런 감성을 좀 잘 녹여서 성의 있게 좀 하자. 돈 주지 말고. 아니, 돈은 주고. 아 오늘 진짜 거의 사실은 칭찬이라고는 볼 수 없는 한 3분 업종 추가하고 홍보 좀 해라. 나머지 다 져줘.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우쭈쭈 해주면은 움직이질 않더라고. 네. 이게 그래서 쌍욕은 한 건 아니니까 좀 이거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니면 주변에 이거 사업 관련되신 분은 아시는 지금 시청자나 청취자분이 계시면 아니 제가 관계자분께 이거 방송 들으려고 하려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저희는 이게 잘 모르니까 사실 시장 상인분이 좀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면 좋긴 한데 저희는 좀 약간 이거랑 거리가 있잖아요. 또 이걸 사용하는 사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죠. 네. 저도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그 소상공인 그 시장 상인분들을 어쨌든 먼저 우선적으로 타깃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이거를 좀 손님들한테 안내하고 뭔가 처리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설치를 한다든지 좀 뭔가 뭐 단말기를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저기 한줄론평하고 그만해 이제 그만해. 너무 저주를 해서 네. 저는 이제 한줄론평 딱 요거 자 온누리 상품권 살리기 주제가 어려울까? 마포 FM 살리기 주제가 어려울까? 그 대표님 들으시면 상처받으세요. 아니 근데 네. 더 좋은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좋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린리프님이 칭찬받을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맞아요. 칭찬받을 일을 해야 칭찬을 하는 거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은 온누리인데 아무도 모른다. 온누리가 이제 온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온 세상 상품권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문제다. 저는 깝깝해. 깝깝해. 아니 주제를 볼 때부터 깝깝하고 네. 주제를 생각하는 동안도 깝깝하고 네. 방송을 하는 동안도 깝깝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는 정말 매운맛 챌린지 같은 그런 방송. 아니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알아야지 뭔가 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저희조차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접점이 뭐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서 저희도 같이 여러분들과 오늘 그냥 생각해보고 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신청곡인데 이제 오늘의 상품권 이럴 때가 아니라 뛰어야 된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뛰어 마지막. 그 얼마 전에 제가 한 건데. 그래 한 번 더 했어. 같은 이유로 신청했는데 아무튼 블랙핑크의 뛰어 노래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린리프님의 마지막 댓글은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저주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오늘 블로킹 415회는 여기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생방송 예정이고요. 네. 특별 게스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that easy to tame. You should see me under these lights. All my tears turn to ice. That's so sweet.
뛰어